안녕하신가요? 저는 올해로 결혼 4년차를 맞는 33살 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평범 그 자체로 자라왔고 적당한 성적에 적당한 대학교를 나오는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치며 회사마저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비슷한 남자를 만나 현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평범하고 적당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 여동생에게 있습니다. 집안마저도 평범한 저희 집에 어떻게 이런 여동생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제 동생은 많은 축복을 가진 채 태어났어요. 외모도 발군해 성격도 좋고 거기에 성적까지 좋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차별하면서 키우시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배우기만 하면 항상 뭐든지 잘 해내는 여동생에 비하면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런 동생과 평범한 저에게 항상 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 동생은 그 중에서도 예술 쪽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줬고 대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유럽에 있는 유명한 미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유학비를 감당할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제 동생의 특출난 재능과 노력 덕분에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동생은 계속 유럽에 머물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뭐든지 잘 해내는 모습에 제가 기죽기라도 할까봐 항상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동생보다 뭐 하나 두각을 나타낸 것 하나 없지만 열등감 느끼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제 동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 안에 동생에 대한 질투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최고라고 제 편만 들어줬던 남편이 변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현재 남편은 제가 회사를 다니고 1년차가 넘어갔을 때 만났습니다. 평범한 제 인생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이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저보다 살짝 떨어지는 학력과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코로나로 인해 동생이 유럽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 당시에 동생은 그쪽의 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처럼 큰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당시 연애 중이던 남편에게도 수도 없이 자랑을 해왔어요. 동생의 SNS를 보여주며 제 동생이 능력이 있는 것부터 연예인 뺨치게 예쁜 것까지 자랑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사진빨인 것 같다며 제가 더 예쁘다고 항상 대답을 해줬고 항상 동생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던 저에게 참 용기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귀국 후 남편이 동생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남편의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자기가 그리는 그림만큼 참 예쁜 사람이었고 그동안 사진만 보면서 제가 더 이쁘다 해주던 남편도 동생을 실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더 예쁘단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로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은 저한테도 그만큼 큰 의미였으니까요. 남편이 아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은 동생을 처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동생에 대한 외모 칭찬을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동생 진짜 예쁘다. 공부 안 했어도 연예인을 해도 됐겠는데? 라던지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고 실물을 처음 보는데 정말 실물을 영접했다고 해도 될 만큼 예쁘더라 하면서 제 동생에 대한 첫인상의 감격이라도 한 듯이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동생을 참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언니였으니 남편의 이런 반응에 거부감이 들거나 기분이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가족, 제 동생을 정말 거짓 하나 느껴지지 않게 진심을 다해 칭찬해주고 있으니 기분이 좋기까지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동생은 내 자랑거리나 마찬가지다 몇 번을 반복하며 남편의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처음에는 저와 제 동생의 외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처럼의 주말이었지만 남편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생긴 회사 일 때문에
혼자서 쉬는 날에 출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날 밀린 청소며 집안일 좀 해놓을 계획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말에도 그렇게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가며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던 건지 남편은 기분이 엄청 나빠져가지고는 퇴근을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다 말고 퇴근한 남편을 맞이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화풀이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밀린 집안이라는데 신경을 쓴 나머지 아침부터 대충 씻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너는 하루 종일 씻지도 않았냐. 여자가 꾸미고 있을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집에만 있었다고 해도 모양 빠지게 그게 뭐냐면서 제 모습을 보고 그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제 동생을 들먹이기 시작하면서 네 동생은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예쁘겠지? 하면서 저 말고 제 동생이랑 결혼을 했었어야 한다고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다고 맛있는 거 해주려고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제가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열이 확 받아서 내 동생이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을 만나겠냐고, 나랑 결혼을 안 했어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 아직도 잠이 덜 깼으면 빨리 꿈 깨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편은 딱히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열만 잔뜩 올라서는 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긴 했어요. 자기 실수로 회사에 출근하게 된 건데 회사에 나가서도 일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회사에 있는 내내 직장 상사들한테 전화로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저한테 풀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남편한테는 아무리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동생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저한테 화풀이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끔씩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저렇게 주변 탓을 하고는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찌저찌 넘어가졌다지만 지가 잘못한 걸 가지고 저한테 화풀이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본전도 못 찾을 억지 부리면서 화풀이 해봐야 저는 그런 거 받아주는 사람 아니니까 알아서 잘 하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 뒤로 남편이 의식하고 조심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제 동생과 저를 비교할 게 없었는지 딱히 저와 동생을 비교하면서 성질을 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제 동생이 유럽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의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재벌 기업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입지가 굳건한 기업 집안 출신으로 부모님도 꽤나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좋은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말씀드린 대로 평범하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도 아니었고 동생 남편이 동생을 유학 시절부터 애타게 쫓아다니던 사람이고 미술을 좋아하는 동생네 시부모님이 동생이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제시할 정도로 동생이 손해 하나 보지 않고 가는 결혼이었어요. 아무튼 결혼식을 앞두고 동생네 부부 저희 부부가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동안 잠잠했던 남편이 또 당시 동생의 결혼 상대였던 남편을 앞에 두고 쓸데없는 너스레를 떨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생의 남편 될 사람에게 모두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것 아니냐.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었으면 제 여동생에게 대시했을 거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 제 동생을 그쪽에 양보하겠다 하는 재미 하나도 없는 농담을 해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 쪽이 매달려서 한 결혼이지만 무례한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을 텐데 참 매너 있게 상황을 대처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을 테지만 아무래도 제 남편이니 내색하지 않고 별 사건 사고 없이 그날 식사 자리는 마무리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 쪽팔리게 제발 어디 가서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런 행동이 가당키나 하냐고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남편은 별로 신경이라도 쓰지 않는 듯 계속해서 동생이 아깝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었어요. 왜 저러는가 싶을 정도로 까불거리니까 정말 속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생이 결혼하면서 더 이상 입지 않게 된 옷이 있는데 제가 가서 몇 벌 얻어왔습니다. 제가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너 저를 보고는 너한테는 하나도 안 어울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옷이 날개가 아니라 그동안 옷이 처제덕을 보고 있었네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남편은 동생 귀국 후에도 제 동생과 만난 게 결혼식 때와 그날 식사 자리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대번에 그 옷들이 제 동생이 입던 옷이란 걸 알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속으로 혹시 동생이 제 남편과? 하면서 혼자 이상한 상상까지 하고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는데 제 동생이 저를 두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길 사람도 아니고 만에 하나 저한테 뭘 숨기고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놈을 만날 리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차츰 그 의심이 옅어졌어요. 이런 사소한 걸로 남편이 저와 동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니 저도 점점 그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동생은 어떻다 저떻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이 정말 제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이번에도 또 동생이 올려놓은 사진 한 개를 보고 저한테 오더니 제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너는 네 동생 하는 거 보고 좀 배워야겠다고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뜬금없이 왜 저러나 싶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제 주변을 오가면서 동생의 얼굴만 더 이쁜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훨씬 이쁜 것 같네 하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이것 좀 보라면서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제 여동생의 SNS 페이지였습니다. 동생의 SNS 페이지에는 동생이 손수 만든 것 같은 음식 사진들이 여러 개 있고 이어지는 사진에는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잔뜩 박힌 스카프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아하니 제 동생네 시어머니가 생신이셨던 것 같고 제 동생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명품 생일 선물과 손수 만든 음식을 차려낸 걸 사진 찍어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제 동생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동생의 일상을 염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동생 옷을 받아와 입었을 때 동생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하던 말이 어떻게 알고 있던 건지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동생이 사람들 보라고 공개된 자기 SNS에 직접 찍어 올린 사진이니 남편이 못할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매번 저 모르게 제 여동생 사진을 보면서 무슨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섬뜩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제 동생이 동생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좀 보라면서 저보고 너는 우리 엄마 생신 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지난 생신 때 용돈하시라고 20만 원 드리지 않았냐 했더니 제 동생이 올린 사진 속에 명품 스카프만 해도 20만 원이 넘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정성 들여 차린 생신상까지 차려드리지 않았냐며 저보고 언니로서 뭐 느끼는 거 없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대충 무시해주면 적당한 선에서 끝낼 줄을 알아야지. 계속 대꾸했다가는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옆에서 꿍시렁대면서 있을 것 같고 저도 더 이상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제가 사랑하는 제 여동생을 시기하고 제 자존감 상해가면서 견뎌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내 동생 보고 배우라는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니네 제부가 처가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고요. 동생 남편이 결혼하면서 친정아버지 차를 외제차로 한 대 뽑아줬는데 그 차가 얼마 전에 출고가 돼서 그 차를 받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셨지만 어디 자랑도 못 하셨어요. 제 남편이 알면 기죽지 않겠냐 하시면서 밖에서 저희 만나실 때도 일부러 택시 타고 나오시고 아무튼 눈치 아닌 눈치를 보던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 이상 숨겨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남편도 남과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지 한번 느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아까까지 제 동생이 차려놓은 생신상 사진 들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까불던 남편이 외제차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당황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그 자식이야 집에 돈이 많으니까 부모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도 돈만 있으면 외제차가 아니라 외제차 공장을 사들였을 거라고 자기는 지금 경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생신상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정성 없이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가지고 때우려는 것부터 이미 글렀다고 제 동생 마음 씀씀이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말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떠들었어요. 제부가 해준 게 외제차뿐이겠냐고 동생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동생이 잘하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죠.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나 해준 적이 있냐. 경제력 이야기도 잘 말했다고. 아무리 제부가 잘 나간다고 한들 외제차를 마음먹으면 한 대씩 뽑을 재력이 되겠냐고. 아무리 못해도 1년치 월급은 다 털어야 할 텐데 너는 한 달치 월급만큼의 선물이라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적어도 너가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잘했으면 나도 내 동생이 한 만큼 했을 거다. 매일같이 너 밥 해먹이는데 생신상 차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고. 단지 내가 안 한 건 내가 그 생신상을 직접 차려낼 만큼 너가 먼저 나서서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어서 안 해드린 거라고 쏘아댔어요. 나한테 먼저 뭘 바라기 전에 너가 먼저 좀 해보라고. 외제차가 아니라 외제차 모형을 사드려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친정부모님 챙겨준 거면 저도 생신상을 음력양력 다 쳐서 1년에 2번씩도 차려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아마 분해도 엄청 분했을 거예요. 괜히 본전도 못 찾을 소리 해가지고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먹고 자기 능력 없는 것까지 싸잡혀서 저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이 저를 제 동생과 비교해가며 후려치는 동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자기는 엄청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나 본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옷줄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저도 그동안 이걸 왜 다 참아내고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리고 저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제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서운하게 만들거나 아무리 배우자라도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참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그 말들을 참아내면서 잠시나마 제가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뻔도 했다는 사실에 참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아무튼 더 이상 남편도 저를 동생과 비교하지 못할 테고 저를 우습게 알고 행동하지도 않을 테니 이걸로 다 잘된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려고요. 본의 아니게 제 남편을 제가 무시하면서 제 얼굴에다 침 뱉은 기분도 들기도 하고 괜히 기죽은 남편 보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드네요. 생신상은 차려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편 기 좀 세워줘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별일 없으셨나요? 제가 사연 보낸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후기를 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남편하고는 결국 이혼을 했거든요. 동생한테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전화해서 내 남편이 너 SNS를 매일같이 몰래 보고 있는 것 같으니 차단해 놓으라고 말도 해놨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하고는 냉전 상태로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은 저도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잘해주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선뜻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더 이상 제 동생 SNS를 염탐할 수도 없게 되었고 제정신이라면 제 동생이 또 동생 시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렸다고 한들 더 이상 저한테 그걸 빌미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테죠. 남편과 맞서 싸운 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한번 박살난 신뢰를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냉전 상태가 끝이 났지만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도 그 이후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러고 있는 게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남편을 불러 이제 그만하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그만하자는 게 무슨 뜻이냐 묻길래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허둥대면서 뭘 한번 싸운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냐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을 해왔어요. 당신한테는 한 번 싸운 거겠지만 나는 동생이 귀국한 뒤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같은 기분이었다. 당신이 처음 나를 내 동생과 비교한 그날에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다고. 오래된 고름이 이제서야 터진 거니 절대 내가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아달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이어주던 바윗덩어리 같던 신뢰가 전부 바스라져 모래알갱이처럼 되어버렸다고. 아무리 담으려 해봐도 손 안에서 다 쏟아져 나가 다시 담아낼 수가 없고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시 돌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돌릴 수 없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났는지 그때부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깟 이혼해주겠다고 자기가 언제 틀린 말 한 적이 있냐고 당신이 당신 동생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건 사실이지 않냐고 끝까지 저를 깔아뭉개더군요.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이혼하기는 한결 더 쉬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며 욕하는 발언을 전부 녹음기에 담아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이걸 증거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지만 합의 이혼해주면 위자료까지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대3으로 나눠 제가 7남편이 3을 갖는 조건이었고요. 이 또한 결혼할 때 들고 온 돈만큼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눈 거니 불만 갖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위자료까지 뜯길 바야 그거라도 받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혼은 아무 탈 없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혼이란 게 정말 생각보다 별거 없더군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후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위자료를 이유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한 건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해온 게 많았기에 사실 결혼할 때 들었던 비율 그대로 나눈 거고, 이혼할 때도 남편이 처음에 잠깐 매달리기는 했지만 포기를 빠르게 한 편이라 제가 이기고도 조금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남편의 최근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네요. 제부의 회사가 계약건으로 남편이 있던 회사와 커넥션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큰 계약건을 앞두고 제부가 직접 나섰고, 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이 자기가 그 사람 잘 안다고 설레발을 치며 그 자리에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나마도 한두 번 본 사이라고 이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형님 노릇을 하며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굴었나 봐요. 큰 계약건이었는데 남편의 태도를 이유로 계약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제부가 사적인 감정으로 저를 위해서 계약을 뒤집어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과 사는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분명 남편의 행동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던 게 더 컸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약건은 날아가 버리고 남편은 그 책임 문제로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몸담고 있던 업계가 좁은 바닥이라 실무 중에 태도 문제로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돌면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 거라는 말을 들었네요. 조금 안 됐기도 합니다. 이혼해서 가정도 잃고 이제는 직장까지 잃게 되었으니까요. 아직도 제 손으로 직접 한 방 먹여주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부터 되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지만 이제는 마음 씀씀이 고쳐먹고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고 잘 살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 계획이니까요. 사연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의 요즘 행복한 근황을 전해드려보려고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기억해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드려요. 저는 이만 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